서울의 골목은 끝없이 이어지는 회색의 미로였다. 빗방울이 밤거리를 때리고 젖은 아스팔트 위로 자동차의 불빛이 반짝였다. 강은조는 스쿠터 핸들을 꽉 잡고 무릉덩이를 가르며 달렸다. 한 손에는 배달 음식이 담긴 보온 박스, 다른 한 손에는 핸들을 꽉 쥐고 몸을 앞으로 숙이어 바람과 빗속을 헤쳐나갔다. 오늘도 끝까지 버텨야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목표는 단 하나. 낡고 눅눅한 반지하에서 벗어나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작은 원룸에서 자신의 공간을 가지는 것. 그곳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숨을 고를 수 있다면 그녀의 삶은 조금이나마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보육원에서 배운 생존 본능은 몸에 각인돼 있었다. 사람을 쉽게 믿지 말 것. 돈은 쉽게 사라지고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사실. 그러나 마음속 작은 불씨처럼 따뜻함과 정의감이 남아 있었다. 길거리에서 넘어지는 노인에게 건넨 손길, 배고픈 동료에게 나눠준 라면 한 봉지, 길모퉁이에서 울고 있는 유기견에게 주던 따뜻한 물 한 컵. 그녀의 하루는 끝없는 고단함과 긴장으로 이어졌다. 배달을 마치면 편의점 야간 근무, 그 후 단기 아르바이트까지 이어졌다. 피곤과 허기, 몸살로 어깨는 무겁고 손목과 발목은 쑤셨지만 은조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은 어린 시절 익힌 생존 본능과 마음속 정의감이었다. 편의점 한켠 은조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심장박동과 맞닿아 울리는 듯했다. 이 삶이 끝나지 않는 한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그녀는 자신에게 약속하며 다시 젖은 골목으로 발을 내디뎠다. 다음 날 은조가 배달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순간 검은 최고급 세단이 갑자기 눈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단정한 슈트를 입은 최민우 변호사였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은조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강은도 씨, 잠시 시간 있으신가요? 은조는 경계심과 의심이 가득 찬 눈빛으로 물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죠? 최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서그룹 진익한 회장님께서 최근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강은조 씨, 당신은 회장님의 숨겨진 친딸입니다. 은조는 멍하니 서 있었다. 장난치세요? 내 인생에 이런 거짓말이 또 있을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며칠 후 도착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바꿨다. 결과는 99.9% 친자일치. 은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폭발했다. 세상이 한순간에 뒤집힌 느낌이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과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고 지금의 선택이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좋아. 한번 해보자. 은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그녀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화영당은 겉으로 보면 고즈넉한 전통 가옥이었다. 기와 지붕과 정갈한 마루, 잘 가꿔진 정원이 고요함을 연출했다. 그러나 내부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운 긴장으로 가득했다. 은조가 발을 디딘 순간 그녀를 향한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다. 윤희주와 자식들, 이 가족의 눈빛에는 낭혹함과 경멸이 묻어 있었다. 은조는 일부러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지만을 스캔했다. 최민우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었다. 강은조 씨에게 한서그룹 지분 50%와 전 재산을 상속한다. 단 1년간 화용당에서 살며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은조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손에 쥔 가방을 꽉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실패하면 끝이다. 반드시 살아남는다. 화영당의 모든 공간이 시험장이었다. 식탁, 응접실, 계단, 작은 복도, 모든 곳이 적들의 시선과 계략으로 가득했다. 은조는 직감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론 부족했다. 심리 싸움, 전략, 체력, 지혜까지 모두 동원해야 했다.
첫날부터 전쟁이 시작됐다. 은조가 식탁에 앉으면 일부러 음식이 준비되지 않았다. 사용진들은 그녀를 무시하며 시중 들기를 거부했다.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게 하고 사소한 실수로 망신을 주는 것도 일상적이었다. 진성준은 은조를 문외가시로 여겼다. 일부러 불가능한 업무를 떠넘기고 사소한 일로 함정을 만들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가족의 명예를 해치는 존재가 된다. 은조는 속으로 생각했다. 한 발 한 발이 생존 게임이군. 그러나 은조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승리를 만들어 나가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움을 시작했다. 강은조는 화영당의 난혹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보육원에서 배운 생존 본능과 길거리에서 다져진 센스를 무기로 삼았다. 가족들의 노골적인 적대감 속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반격을 준비했다. 첫 번째 전투는 식탁에서 시작됐다. 윤희주는 은조가 밥상에 앉을 때마다 음식을 일부러 준비하지 않았다. 고급 요리가 차려진 식탁에서 은조의 자리만 텅 비어 있었다. 사용진들은 눈치를 보며 그녀에게 물 한 잔 거쳐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은조는 굴복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주방으로 당당히 걸어들어가 최고급 가스렌지 앞에 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뭐 하는 거지? 윤희균의 딸 진서연이 날카롭게 물었다. 배고프니까 밥을 해먹으려는 거죠? 은조는 태연양에 대답하며 냄비에 물을 부었다. 그녀는 찬장에서 라면 한 봉지를 끓여기 시작했다. 화영당의 주방은 고급진 한식과 양식으로 가득했지만 은조는 일부러 가장 서민적인 라면을 선택했다. 뜨거운 김이 오르는 냄비 앞에서 그녀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 집에서 이런 걸 먹어? 진서연이 코웃음을 쳤다. 맛있는데요? 한 젓가락 드셔보시겠어요? 은조는 젓가락을 내밀며 도발적으로 웃었다. 이 사건은 작은 시작이었다. 은조는 자신을 무시하는 가족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규칙을 깨뜨리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어느 날 진성준이 은조에게 일부러 명품 옷을 입은 채 복도에서 부딪히며 커피를 쏟았다. 그는 은조를 비웃으며 옷값이나 물어낼 수 있겠어? 라고 빈정거렸다. 은조는 사과 대신 미소를 지으며 주방에서 가져온 김칫국을 실수로 즈의 현저에 튀겼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서툴러서. 그녀는 과장된 사과를 하며 눈을 반짝였다. 진성준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은조는 이미 바탕을 달아문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은조는 단순히 반항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화영당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집안의 동선, 사용진들의 행동 패턴, 가족들의 약점을 세심히 관찰했다. 보육원에서 배운 생존 본능은 단순히 버티는 것뿐 아니라 이 환경을 이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매일 밤 방에서 노트를 펼쳐 화영당의 지도를 그리고 가족들의 대화에서 얻은 단서를 기록했다. 이곳은 전쟁터야. 그리고 나는 이 전쟁에서 이길 거야. 은조는 다짐했다. 그녀의 반격은 점점 대담해졌다. 진서연이 파티에 은조를 초대하지 않고 일부러 그녀를 배제한 채 화영당에서 성대한 모임을 열었을 때 은조는 조용히 정원으로 나가 홀로 차를 마셨다. 그러나 그녀는 파티장 근처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전화를 걸며 배달 아르바이트 경험담을 과장되게 떠들었다. 네, 맞아요. 배달하다가 비 맞으면서도 끝까지 배송했죠.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파티장까지 울렸다. 손님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과 동정 섞인 속삭임이 퍼졌다. 진서연의 얼굴은 굳어졌고 은조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런 작은 승리들이 쌓이며 은조는 점차 화영당에서 단순한 외부인이 아닌 존재감을 가진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로 단련된 인내심과 빠른 상황 판단력을 바탕으로 가족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이곳에서의 싸움은 단순히 반격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밤 은조는 화영당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 서재는 지니컨 회장이 생존에 가장 아꼈던 공간이었다. 무거운 나무 문이 열자 책과 서류로 가득한 방이 그녀를 맞이했다. 은조는 서재를 뒤지며 단서를 찾고자 했다. 가족들이 그녀를 완전히 배제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는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내야 했다.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금고는 오래된 나무 책상 뒤 벽에 숨겨져 있었다. 비밀번호는 알 수 없었지만 은조는 보육원에서 배운 직감을 믿었다. 그녀는 지니컨 회장의 생일,
한서그룹 설립일, 그리고 그녀가 받은 유언장의 날짜를 조합해 보았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과 편지 몇 통, 그리고 작은 메모지가 들어있었다. 사진첩을 펴치자 어린 은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보육원 놀이터에서 웃고 있는 그녀,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든 그녀. 사진 뒤에는 진익환의 글씨로 내 딸 은조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는 떨리는 손으로 쓴 듯한 흔적이 역력했다. 은조야, 네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너를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너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내 삶은 의미가 있었다. 너는 강하다. 너는 내 모든 것을 이어다 댈 자격이 있다. 은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멀리서 지켜봤던 것이다. 금고 안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만년필을 지켜라. 그것은 너의 미래다. 은조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무겁고 단단한 느낌이 손에 전해졌다. 그녀는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지만 그 순간에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직감했다. 이 물건이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 당신이 남긴 모든 것을 지킬게요. 은조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사랑과 유산을 지키는 싸움이었다. 은조는 한서그룹의 말단 인턴으로 입사했다. 화영당에서 1년을 버텨야 한다는 유언장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그녀는 한서그룹 내부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다져야 했다. 첫 출근 날 그녀는 낡은 정장을 입고 사무실로 들어섰다. 동료들의 시선은 냉랭했고 진성준은 그녀를 보자마자 비웃음을 지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배달이나 하던 애가. 그의 말에 사무실 안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퍼졌다. 은조는 이를 무시하고 주어진 업무에 집중했다. 그녀에게 맡겨진 일은 서류 정리와 데이터 입력 같은 단순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은조는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한서그룹의 운영 구조와 문제점을 파악했다. 어느 날 그녀는 재무 보고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특정 계좌로 자금이 불투명하게 이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문제를 조용히 기록하며 이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했다. 진성준은 그녀에게 불가능한 마감 기한을 주며 함정을 팠지만 은조는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얻은 시간관리 능력을 발휘해 마감을 마쳤다. 이 정도는 기본이죠. 진성준에게 서류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작은 승리를 느꼈다. 은조는 점차 사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배달원 시절의 경험담을 자연스럽게 풀어냈고 이는 동료들에게 신선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성실함과 문제 해결 능력은 임원들의 눈에도 띄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성준은 그녀의 성과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는 은조가 처리한 프로젝트에 일부러 오류를 삽입해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은조는 이를 알아채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오류를 수정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그녀의 자존심과 생존 본능은 그녀를 홀로 싸우게 했다. 최민우 변호사는 은조의 꿋꿋함을 지켜보며 점차 그녀에게 마음이 기울었다. 그는 처음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 했지만 은조의 정의감과 끈질긴 생존력에 끌렸다. 그는 은조가 진성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몰래 정보를 흘렸다. 어느 날 은조가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익명의 메모가 그녀의 책상에 놓여 있었다. 재무팀의 계좌 기록을 주의 깊게 살펴라. 진성준의 서명이 있다. 은조는 메모의 출처를 알 수 없었지만 이를 단서로 삼아 재무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진성준이 불법적인 자금 이동에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그러나 그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최민우는 은조가 자신의 도움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조심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싸움을 이겨내길 바랬다. 그러나 그는 은조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작은 도움을 건넸다. 예를 들어 진성준이 은조를 회의실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 할 때 최민우는 미리 그녀에게 관련 자료를 준비하라는 힌트를 주었다.
은조는 그의 도움을 모른 채 자신의 힘으로 싸움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녀는 점차 최민우의 따뜻한 시선과 말투에서 뭔가 다른 의도를 느꼈다. 그가 왜 나를 돕는 걸까? 은조는 의심했지만 그의 도움은 그녀의 싸움에서 큰 힘이 되었다. 1년이 끝나갈 무렵 진성준은 은조는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최후의 함정을 준비했다. 그는 은조를 회사 기밀 유출자로 몰아가는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은조가 작성한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사내에 퍼졌다. 증거는 완벽해 보였다. 그녀의 컴퓨터에서 유출된 이메일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녀의 서명이 담긴 문서가 경쟁사에 전달된 것으로 보였다. 은조는 회의실에 끌려가 임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았다. 진성준은 그녀를 비웃으며 말했다. 이제 끝이야. 넌 이 회사에서 쫓겨날 거야. 은조는 순간적으로 패배를 느꼈다. 그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만년필을 바라보았다. 금고에서 발견한 그 메모가 떠올랐다. 만년필을 지켜라. 그것은 너의 미래다. 그녀는 만년필을 손에 쥐고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만년필의 뚜껑을 열자 작은 버튼이 드러났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버튼을 눌렀다. 놀랍게도 만년필 안에서 소형 녹음기가 튀어나왔다. 녹음기를 작동시키자 진성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계좌로 돈을 더 보내. 은조가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 그의 부패 행위와 은조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은조는 심호흡을 하며 회의실로 돌아갔다. 그녀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진성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임원들은 충격에 빠졌고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녹음기의 증거는 모든 것을 뒤바꿨다. 진성준은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은조는 한서그룹의 정당한 상속자로 인정받았다. 그녀는 화영당에서 1년을 무사히 버텼고 아버지의 유산을 지켰다. 그러나 은조는 단순히 돈과 권력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서그룹을 부패와 불중정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새로운 규칙을 세우고 투명한 경영을 도입했다. 그녀는 보육원 출신의 직원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고 배달인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했다. 최민우는 은조의 곁에서 그녀를 조용히 지지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넌 단순한 상속자가 아니야. 넌 이 회사를 바꿀 사람이야. 은조는 화영당의 정원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만년필을 손에 쥐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아버지,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은조는 더 이상 잡초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단한 나무로 거듭났고 한서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